구독자 모습으로 1000을 향해서 목표로 네 하겠습니다. 스포는 아니에요? 스포긴 해요. 하지 말까요? 다시 해주세요. 아니 이어서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씀의 6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큐레이션을 준비해봤어요. 이거 얘기 안 하나요? 설명해 주시죠. 저희 앞에 특별한 큐레이션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지금 있죠. 저희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요청이 있어서 또 구독자가 500명이 넘은 기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선물 받으셨잖아요. 네. 앞으로 이 마이크로 더 이제 좋은 음질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소개를 시작해 볼 텐데 2월 한 달 그리고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저희 두 지기들이 연달아서 좀 긴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각자 기다려온 여행을 해보는 만큼 이번 책방 로그는 여행과 관련된 책을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 근데 각자의 여행의 테마와 어느 정도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책 소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지다웨이 작가의 막이라는 경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대만 SF 문학인데 퀴어가 주요 어떤 소재인 소설이에요. 또 퀴어인가요? 네, 약간 퀴어 소설을 굉장히 즐겨 읽는 어떤 취향이 지금 드러나 있죠. 저희 책방 로그를 보시면 이번엔 대만의 퀴어 문학을 가져왔고요. 네. 1994년도에 쓰인 소설이에요. 근데 2021년에야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 소개됐는데 되게 긴 간극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극이 되게 믿기 어려울 만큼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요즘의 감수성과 굉장히 일치하는 SF적 세계관 그리고 퀴어 문학이다 보니까 어떤 소수자성을 대변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굉장히 요즘 나온 소설이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놀라워서 이 당시에 이 책을 읽은 대만의 독자들은 얼마나 좀 충격적이고 신선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0이 된 피부관리사 모모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모모가 사는 시대는 2100년대의 인류입니다. 그래서 황폐화된 육지를 떠나서 인류 모두가 해저 도시에서 자리를 잡은 모습이에요.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육지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이 사막화가 되고 사람들은 이제 해저 도시로 이주를 하는데 지상에는 이제 최소한의 공장과 그리고 더 이상 찾지 않는 유적지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래 인류가 보기에 취약하고 외면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육지에 남겨두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에서 모모는 이제 워커홀릭인 친엄마와 떨어져서 본인 또한 되게 외로운 여성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사교를 되게 최소화하고 자신의 경제 능력이 이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다. 나의 외로움을 어떤 경제적인 안정감에서 이렇게 채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20년 만에 엄마가 나를 보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이제 모모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죠. 그때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모모의 삶이 어떻게 흔들리냐면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스포는 아니에요? 스포긴 해요.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모모가 잊고 있던 혹은 감춰져 있던 유년 시절의 기억과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 제목이 이제 막이라는 건데 그 막이 하나씩 걷어지면서 날것의 모모가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근데 또 모모가 피부관리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저 도시에서는 이 피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육지에서 생활했을 때와 다름없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때 인류들이 피부 관리에 돈을 엄청 씁니다. 그래서 모모가 그 기술을 일찍이 체득했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남의 피부를 관리하면서 나한테 더 씌워져 있는지 몰랐던 막을 하나씩 이렇게 찾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겠네요. 네,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었고 대만의 SF 문학이 좀 접하기 어려운 장르인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낯선 타국의 소설을 읽는 좀 신선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두 번째 책은 유지혜 작가님의 쉬운 천국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떠나는 여행지가 두 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이 뉴욕이어서 이런 처음 가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여행지에 대한 기대와 어떤 상상력을 좀 높아줄 수 있는, 여행 텐션을 높아줄 수 있는 책이 좀 필요했어요. 그럴 때 유지혜 작가님의 이 책이 생각이 나서 뉴욕하면 유지혜. 네. 또 저희가 이 책으로 오픈 직후에 전시를 또 했었던 기억도 나서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이 시온 천국은 유지혜 작가님이 2017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29가지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것을 읽는 사람의 연령대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여행지를 과거에 어떤 여행을 했든 이 여행책을 읽으면 되게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겠다. 지금 청춘인 분도 혹은 아직 너무 어린 분이나 혹은 뭔가 청춘으로부터 좀 많이 건너왔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청춘의 한가운데에 있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했습니다. 또 이 책은 작가님이 30을 앞둔 늦가을에 그동안의 기록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뭔가 100%의 당당함으로 소개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했던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쓴, 또 그런 마음으로 묶은 여행은 그냥 단지 뭔가 즐거움과 새로움을 찾아 떠난 여행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엄청 눈부신 시절을 간직한 이야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행에 대한 기대나 환상이 큰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즐겨왔던 사람이 아닌데, 저와 정반대의 마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저한테 약간 소설 같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서 나의 뉴욕 여행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되게 나한테 선물 같은 기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여행을 저희처럼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무언가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좀 해보고 싶은 새해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뜻밖의 그런 버프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오랜만에 읽어봤습니다. 저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어떤 책이죠?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긴긴 밤이라는 그림책? 이 책은 코뿔소 노든과 펭귄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뭐 여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여정, 정말 바다를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았는데요. 긴긴 밤이라는 제목은 두 동물이 두 친구가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근데 또 전쟁이 터져서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서로의 그런 슬픔들을 생각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에 들지 못하는 밤을 긴긴 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긴긴 밤을 건너서 결국 여정의 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읽다 보면 사실 제가 인간인 게 싫어지거든요. 인간의 그런 이기심들 때문에 코뿔소인데도 코뿔이 잘려나간 노든이 인간에 대한 증오가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도 싫은데 전쟁 때문에 또 그렇게 최소한의 보호도 못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와, 진짜 인간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이 동물 친구들의 사랑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도 나고. 이 책은 사실 작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친구들과 작별하는 이야기. 근데 내가 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준 다음에 하는 작별이에요. 그리고 그 작별을 하는 게 단지 이 친구가 뭐 싫어서나 이 상황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환경으로 가기 위한 작별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그냥 긴 여정도 같고, 그쵸. 되게 아픈 성장을 함께 하면서 결국 각자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네. 근데 그 이야기인데, 작별이 네. 이 너무 연약한 동물들이라서 죽음이어가지고 작별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다 죽고 멸종도 되고
개 중에는 사실 이 아픈 동물들을 구해서 치료해 주려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동물로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나는 이걸 읽으면서 조금 놀랐던 게 나도 그런 상상들을 했거든. 동물원에서 태어난 동물들 네. 또 밖으로 나가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동물원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동물원 밖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면서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뭐 위기종, 멸종 위기종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다면 그건 너무 슬플 것 같다, 너무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게 이게 아까 나로 살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나는 누구야? 이런 질문들을 서로 좀 하거든요. 너에겐 이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너가 걷는 걸음걸이, 너의 냄새가 그냥 너다. 그게 너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안에서 앙가부라는 노든의 코뿔소 친구가 있는데 이 노든이 앙가부 이야기를 펭귄한테 해줄 때마다 이 펭귄이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그 앙가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맞아, 그래, 그 앙가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앙가부를 얘기할 땐 항상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그 앙가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앙가부는 그냥 앙가부가 아니라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앙가부구나. 그렇게 불리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노든도 바람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아이였고 그리고 코끼리인 줄 알고 컸지만 코뿔소인 노든인데 그런 식으로 이름 앞에 그 아이의 정체성 같은 것을 같이 불리는 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인간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명명한, 서로가 서로를 발견한, 이게 너무 동물 시점으로 나누는 대화들이 저희를 되게 너무 미안하게 만들고 이들이 너무 그런데 되게 사랑스럽고 서로가 서로 이 동물끼리만 연대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우화니까요. 네. 너무 좋아서 뭐 여행에 상관없이 물론 여행 가서 읽어도 맞아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아름다운 친구들의 우정과 작별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유진 작가님의 몽카페입니다. 이 책을 21년 봄에 만났는데 그때 가장 가방에 오래 갖고 다닌 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몽카페라는 불어를 해석하면 나의 카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알았을 때는 이게 표지도 너무 근사하고 예쁘니까 이 책을 되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곳에서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약간 책임감이 들어서 계속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아껴 읽었어요. 근데 막상 이 책을 가장 오래 읽은 곳은 저희 망원역 맥도날드 2층에서 읽었거든요. 책방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오전에 일찍 와서 읽곤 했었는데 그때 좀 느꼈어요. 이 책은 내가 있는 곳 그 자체를 되게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구나, 이 이야기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몽카페는 어떤 파리 여행기라기보다는 작가님이 이제 프랑스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또 사랑을 하면서 그 도시와 되게 단단하게 얽힌 흔적을 모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 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프랑스에 대한 그런 대단한 이제 낭만 같은 거를 가져보지 않아도 누군가 여기서 되게 성의 있게 지내본 사람 이야기는 나도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작가님의 젊은 날의 이야기, 조금 더 지금보다 젊은 날의 이야기여서 뭔가 젊음을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이 유학생이라는 친분이 좀 되게 가난하면서도 되게 사치스러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낭만적이면서도 작가님 특유의 되게 명랑한 부분들이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파리의 정서적인 연고나 환상이 없어도 나의 어떤 젊은 시절을 좀 투영하면서 읽을 수 있었고, 이게 여행기가 아닌데 그 나라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글들이 좀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또 문체는 되게 좀 문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작가님이 갖고 있는 좀 고유한 서사가 흥미롭게 들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작가님이 커피를 마시면서 네. 생각이나 만났던 사람들 맞아. 담고 있잖아요.
종업원 이야기도 맞아, 하시고 맞아. 그런 게 내가 앉아 있는 곳을 되게 진짜 카페처럼 맞아, 만들어주는 맞아. 그런 책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실제 지금 또 카페를 하시잖아요. 오! 저는 그게 너무 혼자 맞네? 괜히 좋은 거예요. 작가님이 카페를 하고 계시는 게 또 익산에 익산에 작가님의 몸카페가 생긴 거네. 그니까요. 그래서 그 르물랑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되게 거기가 진짜 한국의 파리 같은 느낌. 파리를 못 가시는 분들은 르물랑. 익산을 네,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깨알 같은 또 완성되는 서사가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책은 네. 어제에서 미래하다 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김민지 이제는 시인 등단한 김민지 시인이 쓴 독립출판물인데요. 에세이인가죠? 네, 한 150편의 짧은 에세이가 네. 촘촘히 들어있는 아주 성실한 책이에요. 이건 제가 실제로 지난 여름에 양양에 바다 여행 갔을 때 들고 가서 바닷가에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는 친구기도 해서 좀 사심도 담겨 있는데 네. 제가 아는 한 가장 성실하게 글 쓰는 시인이거든요. 시인의 그 독특한 시선도 담겨 있고 그 사유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 한 장 반에서 한 장짜리 짧은 호흡 안에 이런 사유를 담을 수 있다니 이렇게 재치 있고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 저는 이분의 문체 같은 것을 사실 다른 분들한테서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영감이 많이 돼. 이분의 글을 읽으면 막 파바바박 막 들어와요. 너무 인사이트가 강한 책이라서 이런 사람이 시인이 되는구나를 좀 알 것 같다? 그리고 꼭지마다 마지막에 닿는 곡이라고 노래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150곡의 노래가 있는 거네요? 네, 거의 150곡? 그래서 그 꼭지 읽고 노래 들으면 가사를 곱씹게 되고 앞에 막 바닷가가 있는데 너무 좋았겠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 속도가 느려. 노래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인미해야 되네. 글은 짧은데 노래가 3, 4분이니까 하나의 글을 읽을 때 5분은 걸리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천천히 다 완독보다는 천천히 이거를 여행 갈 때마다 들고 가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처럼 느껴지는 꼭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추천하고 사실 독립출판물이라서 온라인 서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집도 나올 거고요. 네. 에세이도 또 정식 출간될 예정이라서 앞으로도 기대되는 작가입니다. 그렇네요. 저희의 약간 여행 특집 큐레이션 같은 책 소개를 마쳤는데요. 2월 한 달 동안은 저희 작가의 책상 전시에 여행 서가로 좀 꾸며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책방로그에서 소개해드린 책 말고도 되게 다양한 여행 이야기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담고 있는 책들로 좀 채워질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실제 여행지의 흔적이 담긴 저희 둘의 물품들도 전시를 해놓을 거여서 2월 동안 둘러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월에 2편의 책방로그가 더 올라갈 건데요. 그것은 혜은의 대만 여행과 뉴욕 여행의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행기는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읽은 책을 책과 이제 서점 투어 네네. 한 것을 담아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네요. 그 여행 영상으로 다시 조회수를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도 지금 돼 있겠다. 좀 새로운 모습으로 구독자 1000을 향해서 목표로 네.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안녕.